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콤파스 신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무싱 크마로, 즉 건기철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척 건조하고요. 아주 덥습니다. 거기다 스마트라 남쪽에서 날아오는 연무와 미세먼지까지 뒤엉켜서 자카르타 공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은 아세안 게임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도 여전히 53개나 되는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건기철이 되게 되면요, 산불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물도 상당히 부족해진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그러니까 발리라든지 롬복, 그리고 엔테테의 작은 섬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콤파스 신문도 보면요, 엔테테 지역 주민들의 식수 구하기 행렬을 사진을 찍어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식수 대책이 정말 뭐냐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날씨 혹은 건기철 사정만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뱅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를 5.25%로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도 이만하면은,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줬으니까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잠시 14,418루피아로 다소 내려서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14,500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인덱스도 보면요, 19일 현재 5,871.077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주말이 되면서 다시 5,844.34로 자꾸만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서 요즘 인도네시아의 생필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설탕이나 옥수수 그리고 콩 수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 등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때문에 국제 옥수수 값이 뛸 것으로 예측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시중 계란값이 3만 루피아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닌 그런 모양새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그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리라야 이전에 올랐던 것이 내려가지 않고요, 이상하게도 다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계란값은 다소 안정세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다시 닭고기 값이 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란과 닭고기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계란과 육계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아니라는 또 별도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닭들이 알을 잘 낳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육계도 잘 자라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료에 섞는 항생제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육계라든지 계란값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옥수수와 콩의 국내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콩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고요. 항생제 투여마저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양계 농가들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아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가 급격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거니까 계란과 닭고기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란이나 닭고기 값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플레마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시고랭이라든지 빵, 과자 등 거의 모든 무슬림 식품에 계란과 닭고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란값과 닭고기 값 인상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만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빈곤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빈곤층은 주로 식료품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볼 때 막연히 양극화 현상이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인구의 몇 퍼센트나 빈곤층이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침 인도네시아 통계청이요, 2018년 3월 현재 전체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인구 중에서 9.82%, 그러니까 2,595만여 명의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2017년 동기의 10.12%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조코이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극화 현상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수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니 계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3월 현재요, 인도네시아 지니 계수를 보게 되면은 도시의 경우 0.401, 농촌의 경우는 0.324, 그리고 도시와 농촌 평균을 보면 0.389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것은요, 빈부격차와 소득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그렇게 계수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지니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도시가 농촌보다 소득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농촌의 소득이라야 해봐야 농산물 소득이 전부일 것이기 때문에 농가 간의 소득 격차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역 수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인도네시아 수출액 대비 7월 수출고를 보게 되면요, 아주 많이 급락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부문까지도 급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락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6월에 반짝 무역 흑자를 낸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전반기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모두 적자입니다. 수입도 5월 대비 36.27%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출도 지난 5월 대비 19.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는 지난 3월과 6월 한때 잠시 흑자를 기록하다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데모크랏 당은요, 아구스 하르무르티 유도요노 전 수실로 반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큰아들이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 측이든 프라보 대통령 측이든 아주 문제없이, 아무 상관없이 부통령 후보로 내세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이나 정당의 이념 등은 아무 상관없고요. 그저 부통령의 당선만 되고 보자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시도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르타이 데모크랏은 아구스를 조코위 대통령 측과 프라보 총재 측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당 간 후보 간 제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미 부통령 후보를 이미 내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도 보면요, 이미 아구스를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지는 않고요. 마흐푸 MD라든지 아이를랑가 골가르당 총재,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좀 대부라고 할 수 있는 TBG라고 하는 이니셜의 주지사 출신 후보를 조코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3일간 잠시 가토스브로또 수도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보면요, 조코위 대통령과 유스칼라 부통령이 병문안만 했을 뿐 일체 부통령 후보 제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미 아구스 후보하고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PDIP 당이라든지 그린드라 당 모두 아구스 하르무르티 유도요노 후보의 부통령 후보 제휴를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두 후보가 다 제휴를 거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는 수 없이 데모크랏 당 혼자서 대선 후보를 내만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구스 하르무르티 유도요노가 나홀로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조코위 대통령 그리고 프라보
아구스 이렇게 3파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GSP를 GPS로 이렇게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관세 조치에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던 엥가르 디아스트로 무역부 장관은 GSP 개발도상국 무역관세 특혜를 그대로 미국이 좀 유지해 줄 것을 그런 미국 관계자들과 상의하는 선으로 한참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SP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 품목을 보면요, 총 3,547개나 되는 품목인데요. 주로 농수산물, 섬유, 봉제품, 그리고 합판이라든지 목재 가공품 등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단이라든지 신발, 식용유, 기계류 등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크게 대미 무역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전기 자동차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 스블라스 마렛 대학이 퍼르타미나와 산하 협동 체제를 갖춰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은 3kWh로 이것을 오토바이에 달 경우에 7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수라바야 공대와 협력을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대학에서 배터리 1000개를 생산해서 수라바야 공대로 보내게 되면은 수라바야 공대에서 한 달 1000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되는 전기 오토바이는 오는 203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상업 생산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산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산림의 황폐화, 즉 디포레스트레이션인데요. 이것은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전 세계적인 문제지 인도네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노르웨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를 방문해서 산림 파괴와 산림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무려 350만 헥타나 되는 거대한 면적의 산림을 파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산림 파괴에 대한 정의가 유럽과 인도네시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인도네시아는요, 산림 면적의 감소 원인을 사람들이라든지 자연 환경이 변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 정도의 산림 면적 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그것이 바로 산림 훼손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외신 단신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년형을 살고 있는 66살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형이 더 추가돼서 총 32년이나 되는 거의 종신형을 살게 됐다는 외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슬픈 모습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은 북한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외신이 아주 대조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